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양씨의 범죄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양씨는요, 자신의 딸이라고 이야기한 한별이라는 여자애를 살해했어요.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는 아이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잘해주는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보였겠죠. 그 당시에는 이 양씨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지인의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지인의 집을 전전하고 있으니까 관찰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라서 이 시선의 문제로 인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세상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아이를 돌봤겠죠. 그러니까 지인들의 기억에는 다정한 아빠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 하에서는 행동을 함부로 안 해요. 다만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피해 입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피해 입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 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양씨는 이제 가학증이니까 가학증 변태인데 제가 왜 피해자라고 하냐면요, 대부분 가학증자들의 언어는요, 피해자의 언어를 써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고 괴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드레즈 같은 학자들도 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드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양씨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발뺌하는 것이 그냥 한 건 아닐 겁니다. 반드시 그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 과학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이 고통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움을 보기 위해서였다면 반응이 느린, 즉 경계선 지적장애를 지닌 한별이 엄마의 고통을 보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 전에도 이제 폭행과 같은 행동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물론 그 한별이 엄마가 폭행 당하면서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이제 충분하지 않고, 혹은 이제 맞아도 내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요. 흔히 가학증자가 비학증자를 만나면 아주 궁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런데요, 가학증자는 비학증자를 안 찾습니다.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매저키스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즐긴다고 하죠. 그것도 이제 세게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슬쩍 갖다 대는 수준이에요. 채찍 같은 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가학증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 고통이 서려 있는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건데 그 모습을 안 보여줘요. 비학증자는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학증자 입장에서 정말 쓸데없는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학증자는 비학증자를 안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 한별이 엄마에게 고통을 줬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방식을 찾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커다란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이 이제 그 모성의 상처를 남긴 것,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개월이란 딸을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정씨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무서우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얼어버려요. 고통스러운 표정도 안 보여주고 막 얼어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양씨 입장에서는 어때요? 폭행을 점점 더 심하게 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아이를 살해하는 지경으로까지 발전되었다. 그렇게 얘기돼요. 지적장애가 있는 정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부피를 주는 것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정씨는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나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립 상태에서 내 아이의 형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였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엄마의 찢어지는 고통을 보고 싶다. 그것까지 봤죠. 그런데 이 양씨가 좀 웃긴 게, 이후에 그 장모님이 집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손녀딸이 없으니까 장모님 찾을 거 아니에요. 어디냐고 하니까 여기서 피해자의 언어가 나온 거예요. 막 울고불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애를 보육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보육원에 보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겠죠.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양씨가 좀 심각했던 게요, 주변 사람들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병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장모가 집에 찾아오기 전에 전화해서 딸하고 손녀 어디 있느냐 이 행방을 물었어요. 근데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랑 한번 하면 알려줄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모하고 성관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충격을 준 거죠. 이걸 즐기는 거예요. 아마도 양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잡힐 걸 예견하긴 했을 거예요. 완전히 도망 못 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즐겨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가학청자들이 고통을 보는 거요. 이건 얘들이 이거 포기 못해요. 여기서 느껴지는 쾌감이 엄청난 겁니다. 자, 장모가 집에 찾아와서 딸이랑 손이 어딨냐, 그러니까 병원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모가 거기 안 속았어요. 빨리 연락처 달라. 그러니까 얘가 이때 큰일이 난 겁니다. 3층에서 맨발로 뛰어내려요. 그리고 그대로 도망갑니다. 자기가 숨기고 있는 걸 들켰잖아요. 그럼 이제 관찰이 됐잖아요. 시선이 자기한테 집중이 되니 이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신체 능력도 괜찮았겠지만 택배 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동네 질이 화날 겁니다. 도주를 구상하는 건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양씨가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딸애가 죽었으니까 DNA 검사를 해본단 말이에요. 이 사망한 딸이 친딸이 아니더라.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좀 충격이죠. 그래서 이 양씨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동요하지 않은 거예요.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딸이 아닌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정치를 만났을 때 발기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고자된 거죠. 비슷한 사건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시죠? 이영학도 좀 비슷해요. 이영학이 딸 친구를 살해했을 때 그는 남성 수술의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에 시달렸어요. 안 서요. 그래서 그 발기시키기 위해서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을 떠올려 보면 이 양씨가 발기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내용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양씨가 교도소에서 약에 취해서 계속 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양씨가 교도소에서 약에 취해서 지내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약에 취해서 지낼까요? 약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가 뭡니까? 발기부전입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다 되는데 자기만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재소자들이 이 사람을 무시할 조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무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가 발기되지 않아야 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따르면 이 양씨가 제일 싫어하는 욕이 무엇이었을까요? 즉, 이 사람의 폭력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고 있으면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를 좀 생각나게 했어요. 4885가 성관계를 못한다고 할 때 범죄심리수사관을 폭행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무시당할 만한 조건이에요.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너 같은 새끼가 되게 그러니까.